네, 안녕하세요. 영화를 통한 글로벌 문화예. 오늘은 제7강 영화에 나타난 4차 산업혁명 문화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 조심하시고요. 최근 영화 소식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사라진 세상, 영생물질 스파이스 놓고 행성서 전투, SF 소설 원작 영화 듄이 20일 개봉한다고 합니다. SF 명작 매트릭스 터미네이터가 인공지능 AI의 반란으로 인류가 자초한 디스토피아를 상상했다면 영화 듄은 그 너머 AI가 사라진 세상을 그렸습니다. 이 미래의 정치 체제는 제국주의나 신정정치를 닮은 듯 퇴보했지만 인류는 지구에서 우주로 무대를 넓혔습니다. 원작자 프랭크 허버트는 기계에 기대지 않고 인류가 진보한 이유를 인간이 그토록 바랬던 영생과 예지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영생과 예지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가상의 물질 스파이스 덕분입니다. 이를 오래도록 섭취하는 사람은 늙지 않는 동시에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 능력은 수학 계산 없이도 인류가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스파이스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독점하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귀족 가문 아트레이더스는 원수 하코넨 가문과 희귀물질인 스파이스를 얻기 위해 유일한 생산지인 행성 아라키스를 두고 다툽니다. 주인공 폴 아트레이더스는 황제와 결탁한 하코넨 가문으로 인해 가문이 무너지자 미래를 예지하는 메시아로 각성하는 인물입니다. 스파이스 하청 기지로 변한 사막 행성 아라키스의 원주민 프레맨들과 함께 녹지를 만들려는 꿈을 꿉니다. 어린 시절 원작 소설을 탐독했던 드네 빌레브 감독이 스크린으로 재현한 듄의 세계는 거대하면서도 이질적입니다. 아라키스에 펼쳐진 거대한 사막과 400m까지 자라나는 모래벌레의 모습에 압도됩니다. 보호막 기술을 완성한 인류에겐 레이저 총 대신 칼이 쥐어집니다. 보호막을 뚫어내는 칼과 암기를 사용한 액션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섞인 새로운 장면입니다. 인터스텔라의 음악을 맡았던 한스 짐머는 듄에서 신비롭고 음산한 합창과 중저음의 관악기가 내는 낯선 소리로 전혀 다른 세상에 녹아들게 합니다. 영화 듄 시리즈는 총 2부작으로 오는 20일 국내에 개봉하는 영화는 1부입니다. 첫 번째 파트에선 폴의 가문이 무너진 뒤 그가 자신의 능력을 각성하며 성장하는 과정을 다뤘습니다. 제작비 1억 6,500만 달러, 하나로 약 1,967억 원이 들어간 대작으로 앞서 개봉한 24개 국가에서 모두 박스오피스 1위를 석권하며 1억 달러 이상의 흥행 수익을 거뒀습니다. My planet Arrakis is so beautiful when the sun is low. Rolling over the sands, you can see spice in the air. The outsiders ravage our lands in front of our eyes. Their cruelty to my people is all I've known. What's to become of our world? A boy! Hey, Duncan, can I trust you with something? Yes, always, you know that. I've been having dreams about a girl on Arrakis. I don't know what it means. Dreams make good stories. But everything important happens when we're awake. Hey, you. Put on some muscle? I did? No. We are House Atreides. There is no call we do not answer. There is no faith that we betray. Smile, Gurney. I am smiling. The Emperor asks us to bring peace to Arrakis. House Atreides, accept! I know you. There's something awakening in my mind. You need to face your fears. Come with me.
You never met Harkness before. They're not human, they're brutal. Duke's son sees too much. Mr. Spy June, kill them all. God in heaven. Get everything with guns off the ground! Go! This is an extermination. They're picking my family off one by one. Let's fight like demons. Dad, what if I'm not the future of House Atreides? A great man doesn't seek Khalid. He's called to it. But if your answer is no, you'll still be the only thing I ever needed you to be. My son. If anything happens, will you protect Paul? With my life. Only together can we stand a chance. It's time. 네, 오늘은 제7강 영화에 나타난 4차 산업혁명 문화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매트릭스는 기계와 인간의 갈등 관계를 넘어 공존의 가능성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Where are you going? Another way. Always another way. Closer, quick. Could we move along? Run! Step away from the door. We owe you for that. Just like new. Drop your weapon. Stay with me. What about Neil? He can handle himself. Getting back. Operator. Wait, where am I? You're not gonna believe this. You're all the way up in the mountains. Really? Yeah, it's gonna take me a while to get up the next. Oh shit.
인간이 기계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단계를 넘어 기계에 의존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기계에 의해 통제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을 전제합니다. 이런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 영화는 인간과 기계 사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투쟁을 보여주는데,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공존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영화가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입니다. 미래의 기계는 단순히 생산 혹은 이동수단만이 아니라 인간이 생존을 위해 협업의 대상으로 인지해야만 하는 시대를 영화적인 상상력으로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곧 인간과 기계의 공존은 오늘 우리 시대에 매우 중요한 화두입니다. 인간과 기계의 공존과 협력 관계는 오늘날 특히 트랜스 휴머니즘을 통해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트랜스 휴머니즘이란 인간이 과학과 기술을 이용하여 신체 및 정신 기능을 보완함으로써 능력의 한계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기술의 영향력과 잠재적인 위험과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 등을 연구하는 철학적인 운동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주목받는 기술이 디지털 기반의 생명과학 기술입니다. 600만 불의 사나이, 소머즈, 로보캅, 아이언맨, 그리고 아바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사고로 신체의 기능을 상실하는 사람들에게 생체 기계를 통해 기능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초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영화적인 상상력을 통해 이미 익숙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포스트 휴먼의 한계는 이미 바이센터니얼 맨에서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는 포스트 휴먼을 지향하는 시대적인 흐름과는 반대로 로봇이 인간이 되길 바라고 그것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엑스맨 시리즈 중 하나인 영화 로건에서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 혹은 약물을 사용하여 아니면 사이보그를 통해 통제 가능한 강력한 군인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 영화들은 한결같이 경쟁력과 전투력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노력이 어떤 불행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영화 엘리시움이 폭로하고 있듯이 이 땅의 천국은 어쩌면 고가의 의료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혜로 여겨지지는 않을까요? 디스트릭트 9과 채피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은 인종적, 성적, 종교적, 기계적인 타자에 대한 폭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혹성 탈출, 반격의 소막이 인류에게 던지는 화두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동물에 불과한 유인원이 인간에게 학습하는 능력을 배운 후에 인간과 공존의 삶을 살길 포기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인간에게 적대적인 세력으로 변화한 중요한 이유는 그들에 대한 인간의 폭력 때문이었습니다. Right on it.
미래적 사실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래가 되면 지금 상상했던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되는 순간 그것들은 더 이상 놀라운 것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화 써니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중에는 길에 다니면서 전화를 받는데 나중에는 물도 사 먹을 거야. 그때 그 말을 듣던 친구들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놀립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미래적 사실주의입니다. 이처럼 영화에 나왔던 신기술들이 현재 상용화된 것이 아주 많습니다. 네, 과거 사람들은 2015년을 어떤 모습으로 상상해 왔을까요? 네, 학생들은 달나라로 수학여행을 떠나고 네. 또 달리던 자동차가 도로가 막히면 갑자기 하늘로 날아오르고 뭐 이런 걸 떠올렸을 것 같은데요. 상상은 얼마나 현실이 됐을까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네, 타임머신을 타고 2015년으로 가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영화죠. 백투더 퓨처. 이 영화를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그 안경을 쓰고 있네요. 네, 기묘한 모양의 전자 안경을 쓰고 다니는 주인공들. 이 안경으로 TV를 보거나 누구에게 전화가 왔는지 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했었는데요. 예. 근데 이렇게 현실화가 됐습니다. 네, 상상 속 안경은 구글 글래스로 현실화됐습니다. 세련된 디자인 돋보이죠. 또 전화 받는 것은 물론 인터넷 검색까지 기능은 더 다양해졌습니다. 자, 또 하나 나옵니다. 이게 날아다니는 스케이트보드잖아요. 네, 보는 이의 눈을 의심케 했었는데요. 자, 이것도 현실화가 됐습니다. 아직 금속 바닥 위에서 2-3cm 뜨는 것에 불과하지만 미국에서 이미 개발이 됐습니다. 예. 호버보드라고 부르죠. 예. 자, 영화 속에서 또 이런 게 나옵니다. 신는 사람의 발 사이즈에 딱 맞게 끈으로 자동 조여지는 최첨단 운동화. 네, 지난 2011년 이미 같은 디자인으로 출시가 됐었고요. 또 신발끈을 자동으로 묶어주는 기능도 개발 중이어서 올해 나이키에서 출시될 거란 소문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2000년대 생활상을 예측한 35년 전의 만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에 작은 TV를 들고 시청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걸어 다니면서 혹은 달리는 지하철 안에서 이 DMB를 볼 수 있는 시대가 된 지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죠. 예. 자, 그리고 움직이는 도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에. 도로가 움직일 것이다. 이 상상 역시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됐어요. 네, 먼 이동 거리를 단축시켜주는 무빙 워크로 이미 현실화가 됐습니다. 네. 자, 영화 속에서 상상으로 그려졌던 2015년, 그 상상에 불과했던 것들은 이미 많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또 어떤 깜짝 놀랄만한 기술들이 등장해서 세상을 바꿔갈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뉴스콕이었습니다. 영화 광해의 스토리는 아동소설 왕자와 거지와 비슷합니다. 작품에 따라 등장인물과 환경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스토리를 인공지능이 창작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인공지능 로봇이 소설을 쓰기도 하고 또 음악을 작곡하기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